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51명이 숨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구조와 이송 작업도 쉽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관련 내용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참 어제 축제를 즐기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 용산 소방서장의 브리핑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사망자가 151명, 부상자가 82명, 총 233명의 사상자가 공식 집계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이런 압사 참사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끔찍한 사고고요. 예. 그리고 그게 그 거리도 우리 도심지 수도권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 옆 얘기, 뒷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사고 원인과 흐름에 대해서 메인 프레임을 제가 사전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로도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도 심정지 상태에서 또는 중상, 경상 상태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실종자들과 유족분들에 대한 연결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사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철저한 그런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연결을 했을 때는 이제 브리핑 당시에는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도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사망자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좀 집계가 되지 않은 부상자도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현장에서 얘기를 전해 들으면 골절도 조치를 좀 미룰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예, 워낙 예. 규모가 컸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폐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지금 그 가까운 순천향 병원을 비롯해서 그 심정지된 상태의 환자분들, 피해자분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병원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응급 조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는 이제 뒤에 후속 단계로 영안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35곳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긴박한 순간에 그런 대처가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이거는 이런 단계까지 가기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참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이런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압사 사고 하면은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근래에는 유사한 사례를 진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자료로만 조사가 되는 1960년, 지금부터 63년 전입니다. 그때 서울역에서 설을 앞두고 이제 귀향객들이죠.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30여 분 사망하신 사례가 있고요. 예. 근래에는 1995년에 상주 그 시민운동장에서 가요 콘서트, 그때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시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고 있다가 갑자기 개방하는 바람에 11명이 압사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95년만 돼도 벌써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또 사고들이 있었는데 매뉴얼과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 충분히 제도적인 또 뒷받침도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은 저는 이제 후진적인 재난이라고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 정도의 군중 상태면요. 이건 아무리 시민 의식이 높아도 그 단계에서 이런 압사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밀어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인파가 많이 몰린 곳에서 압사 사고 저희가 좀 해외 뉴스로 많이 좀 최근에는 접했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숫자로 이제 간단한 숫자들로 조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그 최대 수용 인원, 가장 많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인원을 가로 세로 1제곱미터당 3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압사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최소 그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수용 인원의 밀집 인원의 3배 이상이죠. 예. 그렇게 되면 가로 세로 1제곱미터에 10명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면 사람의 면적은 1.5제곱미터. 그러니까 15명의 성인이 내리누리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 방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쓰러진 사람을 군중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밀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의도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성인 15명이 올라타서 누르고 있으면 당연히 골절과 그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까지 밀도가 높아진 부분이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중을 통제한다는 개념 이전에 군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최대 수용 인원이 정해진 것이 1제곱미터에 3명 정도를 세 명 최대로 정도를 보는데도 최대로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주최 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네.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사고가 난 이 해밀턴 호텔의 옆에 이 골목 보면은 폭도 굉장히 좁고요. 이 네. 경사로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평지였다면 좀 네. 덜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상주 MBC 사례에서도 그렇고 예. 경사로가 그런 문제인데요. 그 해밀턴 호텔 뒷부분 그 골목은 그 T자형의 골목으로 돼 있고요. 예. 그 바로 큰 길에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불과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밀어 올리는 오르막길로 T에 막다른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인파가 가장 몰렸던 클럽이 바로 그 T자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예. 그 만나는 점에 있어서 3방향에서 동시에 군중들이 밀려들었고요. T자의 막다른 뒤편은 점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이에 골목이 아예 없습니다. 피난할 방법도 없고요. 그 상태에서 밀리는 상태에서 그 주로 이 T자형 좁은 골목, 오르막 골목에서 밀고 당기는 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리막길로 힘이 몰리면서 중간과 밑부분에서 압사사고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큰 요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태원 말씀하신 그 해밀턴 호텔 부근의 그 골목은 굉장히 좀 좁은 것으로 잘 네,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고 네. 뭐 비단 이번 어제뿐만이 아니라 헬로윈이라든지 주말 밤이라든지 굉장히 붐비는 곳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 같은 사고가 없었던 건 순전히 그동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아, 분명히 따로 대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네, 분명히 그 어제 밤에도 어떤 관리적인 지원은 분명히 행정적인 지원은 있었습니다. 예. 경찰력과 뭐 동원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서부터도 그 눌려가지고 좀 다쳤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다고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태원의 할로윈데이는 최근 근세 들어서 계속 그 매년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집중이 됐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지리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3년 동안에 그 코로나로 모임이 금지됐다가 지금 이태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축제, 학교들의 행사가 이게 많이 11월 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방,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집중돼서 예. 이런 대형 재난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비책이 있었다면 어제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네. 보다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거나 네. 뭐 아예 좀 방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 기억을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은 코로나 방역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군중의 밀도거든요. 점포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 때는 해당 점포에 수용 인원을 또 이렇게 권장을 했었잖아요. 뭐 단속하고 강제하지는 예. 않았지만 그래서 수용 인원을 정하고 그리고 지역, 지구, 권역 단위로 10만 명 정도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 골목에서 지금 그 대피할 장소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충분히 이런 집단 군중이 생길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군중이 이상 군중이 되게 되면 이 군중은 고의적이 아니게 모순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되기 전에요. 밀도를 관리하는 군중을 통제하기 전에 관리하는 그래서 점포주들도 지금 전해지는 걸 보면 처음에는 10,000원씩 입장료를 받던 점포가 있었는데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자의가 아니게 길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피하게 해주고 또 어떤 점포는 처음에 문을 닫았다가 사람들이 계속 닫히니까 문을 열어서 CPR을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마련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볼 때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요. 시민들 2030 젊은 분들 한 분도 고의적인 범죄는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중의 탓이 아니고요. 그 사전에 관리의 탓이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골목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경사가 진 곳이었고 경사가 진 그 마지막 그 길목에서 많은 분들이 쓰러졌고 깔렸고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호흡 곤란과 이 심정지로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됐는데 보통 이제 압사 사고 심정지의 골든 타임 저희가 계속 이제 뉴스 전하면서 3초에서 5초 정도라고 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상황에서 구조해서 심폐소생술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좀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전에 CPR을 가지고 시민이 살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는 예. 갑자기 한 분이 쓰러지셔서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인식이 높아지셔가지고 신고도 하시고 CPR도 하시고 다른 지원을 하셔서 구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압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평으로 당연히 사람이 폐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압력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또 눌린 상태에서 그대로 심정지가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아까 수초도 말씀하셨지만 1차적인 골든타임을 3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숨을 안 쉬게 되면 몸 그리고 뇌까지 혈액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3분의 1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CPR 그 구호 조치를 받기 시작했던 분들이 사실은 그 시간을 많이 넘겼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진짜 재난 형태입니다. 예. 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워낙 골목이 비좁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그렇죠. 마련되지 않아서 네. 큰 길까지 데려와야 했던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좀 오래 지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초반에 전해지는 소식이 자리가 없으니까 점포주들이 문을 열어주고 큰 길까지 나오고 길 건너까지 나오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또 여러 군데서 압사 사고가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인원이 없어서 CPR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또 맞습니다. 시민분들이 지원을 예.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네. 당시에 좀 할 줄 몰라서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워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시민분들도 계셨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당장은 좀 시도를 하는 게 우선이란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전문가가 하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 다음엔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지금은 호흡이 중요한 게 심폐의 압박이 프레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압박하는 부분에 힘을 써가지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한 분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사회 밀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밀도가 돼 있는데 예. 이렇게 갑자기 백수십 명을 동시에 요구하는 예. 그런 재난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예. 분명히 모르더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예, 네. 참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많은 시민분들이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좀 실습을 해보는 예. 그런 대처가 나왔으면 네,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억눌렸던 마음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앞으로도 연말 또 연초 그런 행사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당장 행사를 취소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진행되는 곳도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좀 이런 사고에 대한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고 예. 그걸 가지고 재난의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는 게 중요하고요. 네. 책임보다는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줄여 약칭으로 재난안전법에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이런 축제를 하게 예상이 되면 지자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해당 이태원 우리 사고 현장도 분명히 그런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했을 겁니다. 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자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관군이라고 이렇게 민관합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상인분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지자체 행정력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를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 인원 그리고 군중의 밀집 한계 통제, 관리 이런 방법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유해서 그 계획대로 축제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는 게 예.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실종된 분들 또 사망자분들 네. 유족 가족들과 또 연결을 하는 그런 네. 작업이 또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밤새 지금 실종 신고가 1,700여 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신원 확인이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나 봐요. 저희가 뭐 조금 전에 구하림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지만 소지품을 잃어버린 상태로 병원에 그렇죠. 가 계신 네.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현재 그 대학병원에서 긴급 구조 CPR 그리고 우리 저 인공 심폐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유한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병원으로 산재하게 되고요. 예. 그럴 때는 신원 확인을 먼저 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료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산재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중상자 다치신 분들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지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객체 수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어떤 범죄자나 어떤 일반 집단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검색하는 게 예. 아니고 전체라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 또한 빨리 서두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며칠이 걸리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하루 안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종자분들의 신원 파악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그 수천 명이 이렇게 콜센터나 주민센터로 이렇게 실종자 신고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아마 한 분의 실종자가 실제 계시더라도 지인이나 가족이나 다수가 또 중복으로 하고 계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어떤 치료, 조치와 그다음에 이런 연결, 투트랙으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와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